7페이지를 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하고 수업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저한테 그 꼭 적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지만 동영상하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1087페이지 보시면 매출액, 매입액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현금주의, 발생주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배울 건데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가는 걸 우리가 17장에서 할 거고요.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 가는 걸 18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회계원리 공부 처음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는 현금주의에 익숙했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해야 된다는 게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미수이자, 미지급, 미수, 미지급, 선수, 선급 뭐 이런 개념들이 잘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현금 왔다 갔다 한 거에만 좀 자신이 있고 이 발생주의가 잘 안 돼서 처음에 회계원리 할 때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급회의까지 하니까 이제 발생주의가 자연스러워지죠, 좀. 기말에 뭐 안 잡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기말에 뭐 미수, 미지급, 선수, 선급 안 나오면 뭐 이상하고, 감가상각가 나오면 이상하고, 그렇게 된 게 이제 발생주의에 젖었어요, 우리가. 발생주의에 젖어서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는데 다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현금주의로 가야 돼요. 뭐 만들기 위해서. 현금으로 표 만들려면 또 현금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걸 이해하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발생주의, 뒤집으면 현금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요. 거기 책에 1087페이지 보시면 매출액과 매입액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걔는 발생주의 표현이에요? 현금주의 표현이에요? 매출액. 매출액이라는 표현은 발생주의 표현이에요? 현금주의 표현이에요? 발생주의 쪽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입액도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089페이지에 매입액. 매입액은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그래도 발생주의 쪽이죠. 만약에 현금주의 쪽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렇게 하는 게 현금주의 표현이에요. 매출액, 매입액 그런 건 발생주의 쪽 표현이고 현금주의 쪽으로 표현하려면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걔가 매출액과 매입액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발생주의를 찾겠다는 얘기고 발생주의를 찾아야 된다는 문제는 현금주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보려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출액 추정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회사가요. 회사가 우리 복식부기 원리에서 물건을 팔 때요. 무조건 현금으로만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외상 매출을 절대로 안 해요. 외상 매출을 절대로 안 하고 현금만 받고 물건을 판대요. 그럼 이 회사는 매출이 잡힐 때마다 항상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현금. 현금으로만 팔면 그럼 이 회사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어떻겠어요? 같죠, 이렇게.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지 않으면 현금이 들어온 것만큼 수익이 잡혀요. 만약에 이 회사가 모두 다 이렇게 한다면 이 회사는 단기순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온 거죠.
항상 현금만 받으면.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차이가 발생 안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건 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무슨 판매하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이가 나요. 외상으로. 그러면 매출 채권이 잡히면서 뭐가 잡혀요? 매출이 잡히니까 수익은 잡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발생주의 수익은 있는데 현금은 안 들어왔죠.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뭘 회수해요? 현금 회수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면서 뭐가 없어져요? 매출 채권이 없어지죠. 이렇게. 매출 채권이 이렇게 없어질 때 보면 현금은 들어왔는데 수익은 안 생기죠. 현금 유입은 있는데 수익이 없잖아요.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다면 항상 현금 들어올 때 수익이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똑같을 텐데 이런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시점이 일치하지가 않죠. 시점이.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차이 날 수 있고 그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뭘 배울 거냐? 매출과 관련된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럼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차이나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외상 매출할 때 생기죠. 외상 매출했다는 게 뭘 생기게 해요? 매출 채권을 생기죠. 매출 채권. 그 밑에 보니까 매출 채권이란 계정 과목이 나오죠. 결국 이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 매출과 관련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되는구나. 이 매출 채권이. 이런 걸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분석을 하려면 이 매출 채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좀 드세요. 이제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외상으로 물건 파는 거 말고 또 이게 있어요. 물건 파는 사람이 돈 먼저 받을 때가 있어요. 돈 먼저 받을 때. 계약금 먼저 받는 거 알죠?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바로 매출 잡지 않죠. 우리가. 현금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는 거 잡고요. 기억나죠 이거? 나중에 물건을 팔았을 때 선수금이 없어지면서 뭐가 잡히게 돼 있어요? 매출이 잡히게 돼 있어요. 매출. 그러니까 이 매출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할 때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죠. 두 개가. 결국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차이 나게 되잖아요. 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라는 게 있구나. 매출과 관련된 게.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출과 관련된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봐야 될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구나. 매출 채권과 선수금이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과 관련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계정 과목 매출 채권과 선수금 거기 밑에 있죠. 지금 확인하시고 됐나요? 그럼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T계정을 분석해보게요. T계정.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분석을 잘 하려면요. T계정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요. T계정 분석. 여러분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이 T계정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T계정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매출채권을 하나 그려볼게요. 매출채권.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어디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까? 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자산에 속하는 이 T계정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전기 2월이 있겠죠. 전기 2월. 자산이니까. 전기 2월은 어느 쪽으로 오겠어요? 자산이면. 이쪽으로 온다는 걸 아셔야죠. 이쪽으로. 매출채권 기초금액이 여기 오겠구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매출채권 전기 2월 제가 그냥 임의대로 적을게요.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이 기초에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외상 매출했는데 현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0만 원 넘어왔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외상 매출했는데 현금 회수하지 못한 게 10만 원 넘어왔어요. 그럼 올해 매출 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늘어나죠?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건 외상 매출할 때 늘어나죠. 외상 매출. 즉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때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었다고 치고요. 그냥 100만 원 늘어나겠죠. 그 얘기는 올해 100만 원 외상 매출했다면 받을 돈이 얼마 있다 이제? 110만 원 있다. 110만 원. 1년 동안 110만 원에 받을 돈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 결국 매출 채권은 언제 감소해요? 언제 감소? 현금을 받을 때 감소하죠.
현금을 받으면 매출채권 줄죠. 현금 회수했을 때 이 중에서 현금 회수한 금액이 80만 원이라고 칠게요. 현금을 80만 원 받았다. 그럼 기말년제 매출채권은 얼마 남았어요? 빼보면 30만 원이죠. 그럼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얼마다? 30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잔액입니까? 대변잔액입니까? 차변잔액이에요? 대변잔액이에요? 당연히 차변잔액이죠. 차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더 큰 거잖아요. 우리. 차변잔액인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양쪽이 같다고 표시하려면 여기다 기말금액 3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양쪽이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죠. 이렇게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매출채권 기말잔액 이거 자산인데 자산이면 차변잔액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대변에 썼다고 질문하잖아.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대변에 쓴 거는 절대로 이게 대변잔액이기 때문에 대변에 쓴 게 아니고 차변잔액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안 쓰면 우리가 차변잔액이 얼마인지는 빼봐야 알죠. 110만 원 빼기 80이야 나오잖아요. 이 숫자가 깨끗하니까 눈에 한눈에 보이지만 지저분한 숫자 먹고 다 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딱 적어버리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차변잔액이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일 뿐이고 양쪽이 똑같다고 보여지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기초금액, 기말금액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T계정 분석하면요. 자산을 분석하면 항상 기초를 여기다 적으면 반대편에 기말이 와요. 조금 이따 부채를 분석해보면 부채, 매입채무 조금 이따 할 건데 매입채무를 분석하면 해보나마나 기초가 이쪽에 오고 기말이 이쪽에 온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앞으로. 그래서 이 T계정 분석하면 기초기말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걸 아시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매출채권과 관련된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주어지니까 이 T계정 안에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회사는 이 회계년도 동안 발생주의로 인해서 수익 인식한 게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발생주의. 현금 유입된 게 얼마예요? 80만 원이에요. 그럼 현금주의는 80이고요. 발생주의는 100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느 한쪽을 안 주죠. 이렇게. 물음표. 그리고 얘를 줘요. 기초기말 주고. 얘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저 끝에 있는 뭐예요? 발생주의 주고 현금주의 찾는 거죠. 이게 우리가 18장에서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17장에서 하는 거 뭐를 안 주냐면은 얘를 안 줘요. 얘를 안 주고 얘를 줘요. 얘를 주면 얘를 다른 숫자를 해볼까요? 여기를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고 주면 매출은 얼마예요? 130에서 100배니까 120이겠죠. 120. 그렇게 찾는 게 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T계정 안에서 발생주와 현금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걸 주면 이걸 찾을 수 있고 이걸 주면 이걸 찾을 수 있고. 그 동전의 앞뒷면이라니까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T계정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원칙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요.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기초와 기말 금액을 분석해보면 매출채권이 기초보다 기말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증가했다는 얘기는 올해 발생주의보다 현금 회수액이 적다는 거죠.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걸 이렇게 분석을 하면 올해는 발생주의로 판 거보다 현금 회수한 게 적겠죠.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현금 덜 받았겠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늘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면. 이 T계정 분석에서 이게 금액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기초와 기말 잔액을 분석해서 증가액을 알면 발생주의가 더 크겠구나. 현금주의보다.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수금 계정도 거기 나오는데 선수금 T계정 선수금은 어디 속하는 계정이? 부채고 부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기초기말? 기초기말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선수금 기초가 전기월인데 전기월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단기 기말 금액이 40만 원이다 이렇게 치고요. 선수금은 언제 늘어나는 거죠? 선수금은 언제 늘어나요? 대변에? 현금 받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 현금을 받아올 때 늘어나는 거고 선수금은 언제 감소해요? 매출 잡힐 때 감소하는 거예요. 매출 잡힐 때.
그래서 매출이 얼마냐? 이 발생주의 금액인데 결국 이 금액을 줬다면 이게 주어졌다면 매출액은 얼마예요? 더하고 빼니까 90이죠, 90. 그러니까 현금주의 자료를 주니까 발생주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얘를 주면 얘를 찾을 수 있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은 티계정 분석을 해보니까 얘도 현금이 이쪽에 나오죠. 현금 들어온 게. 얘도 보니까 현금이 이쪽에 나오죠. 발생주의 매출이 이쪽에 나오고 얘도 발생주의 매출이 이쪽에 나와요. 보니까 방향이 같죠, 방향이. 티계정 분석했을 때 방향이 같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티계정을 분석해 보면 복식부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식부기 원리가 차변, 대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적는 게 정해져 있고 여기 적는 게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떤 계정 과목이 현금이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다.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매출채권과 전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는 현금이 들어오는 계정입니까? 현금이 나가는 계정입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지 현금이 나가는 계정이 아니에요. 매출채권은 현금 받는 거지 현금 주는 거 아니고요. 전수금도 현금 받는 거지 현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현금이 유입되는 계정 과목은 그 계정 과목과 관련돼서 분계가 현금이 들어올 때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면 그때 현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분계상. 그럼 그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어디에 올 수밖에 없냐면 대변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라면 매출채권 자산의 감소, 선수금 받은 거라면 선수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계정 과목들은 그 계정 과목 대변에 항상 뭐가 오겠습니까? 현금이 온다, 현금이. 이거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그래요. 현금이 들어오는 계정 과목은 항상 그 계정 과목 대변에 T계정 분석했을 때 현금이 들어가요. 왜냐면 현금 들어올 때 그 계정 과목 대변에 적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T계정 분석할 때 그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면 그 현금 들어오는 게 그 계정 과목 대변에 오겠구나. 차변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매출이 잡혔고 매출이 잡혔죠. 매출이 둘 다 어디 속하는 거예요? 수익. 수익에 속하는 건데 수익에 속하는 매출이 차변에 적혀서 T계정 분석했을 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복식부기상 이 계정 과목들이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하잖아요. 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속하는 건 수익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잡힐 때 대변의 분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매출이라는 것이. 그럼 이 매출이 이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이 계정 과목들은 매출이 대변에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차변으로 올 수밖에 없죠. 매출 채권 또는 선수금. 매출 채권이든 선수금이든 매출이 생길 땐 차변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주의 매출액은 이 계정 과목 어느 쪽에? 차변에 기록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매출이 생겼을 때 그 계정 과목 차변에 전기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석할 때 매출이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T계정 분석을 앞으로 아무리 많이 해봐도 이쪽 차변에는요 항상 수익이 와요. 대변에는요 비용이 와요. 이따 조금 더 해보겠지만 차변에 비용 안 와요. 다 수익이 와요. 수익. 복식부기 때문에 그래. 이쪽이 수익이 잡힐 때 그 계정 과목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현금이 들어오는 거 항상 어느 쪽에 온다고요? 대변에. 모든 계정이 다 대변에. 왜냐면 현금이 들어올 때 그 계정 과목 대변에 적히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요. 108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결국 이 매출채권과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지만 현금이 발생하는 곳과 이 발생주의 금액이 발생하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합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계정을 합쳐도 결국 현금이 생기는 쪽과 매출이 생기는 쪽이 똑같기 때문에 분석이 돼요.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108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매출채권 계정과 선수금 계정이 합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나중에 그걸 이해할 줄 알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 보니까 선수금은 할 게 더 없는데 매출채권은 뭐가 더 있죠. 1087페이지에. 매출채권은 뭐가 더 있어요? 분석할 게. 대손이라는 게 있고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이라는 게 있죠. 그걸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 매출채권 계정은 기초와 기말이 이렇게 분석된다는 거 이제 좀 아실 거고, 예를 들어 기초가 100만 원, 기말이 200만 원 이렇게 치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뭐가 온다고 얘가? 매출, 외상으로 물건 판 게 여기에 잡혀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뭐가 온다고요? 현금 들어온 게 이쪽에 와요. 분석해보면 이렇게. 그랬을 때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대요. 매출 애누리 환입과 매출 할인이 있어요. 매출 애누리 환입과 매출 할인을 보면 그 매출 애누리 환입과 매출 할인 때문에 그만큼 매출 채권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애누리 환입과 할인이 발생했을 때 매출 채권은 그만큼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하죠. 뭐냐면 애누리 환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받을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매출 할인도 우리가 현금 받을 때 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만큼 매출 채권이 감소하게 돼요. 매출 채권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쪽에 와야 돼, 이쪽에. 그러니까 애누리 환입과 할인이 이쪽에 적히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분석이. 그런데 이걸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분계를 해보세요. 분계. 왜냐하면 이 T계정에 전개하는 것이 분계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분계를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출 애누리 환입이 발생했다. 매출 애누리 환입. 그게 만약에 5,000원이다. 이렇게 치면은 분계가 이렇게 되죠. 매출 채권을 5,000원 못 받게 되고 매출 애누리 환입이 5,000원 생겼다. 이 분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자산의 감소. 이게 뭐예요? 매출 애누리 환입 차변에 생긴 거 뭐예요? 이거 비용이에요, 비용? 이거 비용 아니죠? 비용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매출의 차감 계정. 매출의 차감 계정이라고 하죠. 아무튼 분기가 이렇게 되는 건 알죠? 보세요. 애누리 환입 때문에 매출 채권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매출 채권 계정 어디에 5,000원이 기록이 돼요? 매출 채권 계정 어디에? 대변이야, 대변. 분계를 해보니까 아, 이게 매출 채권 대변으로 가는구나. 대변으로 가고 여기 5,000원이 앞에다가 매출 애누리 환입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 회계원리 처음 할 때 전기할 때 이거 전기한 다음에 반대편 계정 과목 적어준다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전기할 때 반대편 계정 과목 이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이렇게 그거 적은 거예요. 거기 매출 애누리 환입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계해 보면 아, 이게 매출 채권 계정 대변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매출 채권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매출 할인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대손 발생 보시면 대손 발생할 때 분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죠. 10,000원이면 10,000원. 자산의 감소. 대손이 확정되면 차변에 쓸 수 있는 계정 과목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 대손 충당금 아니면 대손 상각비예요. 뭐가 있을 때 뭘 먼저 써요?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먼저 쓰는데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럼 매출 채권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지 못 받으니까 그럼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출 채권 어디에 기록해야 돼? 대변이 대변. 대변 아니 대변. 대변에 10,000원이 기록되면서 차변에 대손이라고 쓰는 건 반대쪽 계정 과목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대손 발생했다 이렇게. 그것만큼 매출 채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대손이 발생하든 애누리 환입이 발생하든 그것 때문에 그만큼 현금 유입이 적어지는 거죠.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중에서 대손이 발생하든 애누리 환입이 발생하든 그것 때문에 현금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죠. 그래서 이걸 할 줄 알면 되고 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연습장에다가 1088페이지는 예제 3번을 같이 해보세요. (1088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을 지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T계정 그리세요.
매출채권 T계정, 다음에 전수금 T계정, 대손충당금. 가시는데 잠깐 조언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그 요구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요구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기 매출액 얼마냐? 그럼 발생주의 물어본 거예요? 현금주의 물어본 거예요? 발생주의 물어본 거죠. 그럼 자료가 현금주의 자료가 나왔겠어요? 발생주의 자료가 나왔겠어요? 현금주의 자료가 나왔겠죠. 발생주의를 물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조언해 드릴게. T계정을 이렇게 그리셨죠, 지금? 항상 기초기말 금액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기초기말. 그럼 기초기말 적는 거 어렵지 않죠? 자산의 경우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부채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대손충당금은 부채 성격이잖아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지만 대변 잔액이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죠? 여기까지 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 여기까지 쉬운데 그 다음에 혼동되는 게 야 이게 현금을 어디다 적지? 발생주의 어디 적지? 이게 혼동돼요 가끔. 어느 쪽에 적는지가 현금이 어느 쪽이고 발생주의 매출액이 어느 쪽이고 이게 좀 혼동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기억하실 게 아까 복식부기 원리상 현금이 들어온 건 어디에 적힐 수밖에 없다고요? 이쪽에 적힐 수밖에 없다니까 현금이. 복식부기 원리상 현금이 들어온 게 이 계정 과목 대변에 적힐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꼭 아시면 돼요. 그럼 현금주의가 이쪽이니까요. 발생주의가 어느 쪽이겠어요? 반대쪽이 반대쪽. 아, 반대쪽에 매출이 오겠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나름대로. 항상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 차변 쪽에는 항상 뭐가 온다 그랬죠? 차변 쪽에는 이게 수익이고요. 비용은 어느 쪽에 온다지? 비용은 이쪽이라고 하지. 비용은 아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지.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언제 늘어나는 거죠? 예? 대손 상각비 잡을 때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손 언제 감소하는 거예요? 대손 처리할 때 감소하는 거죠. 대손 처리할 때. 그랬을 때 거기 잘 보시면요. 문제 자료에서 맨 끝에 추가 자료 2번에서 매출 채권에서 4,000원의 대손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분개해 볼까요, 여기다가? 매출 채권 4,000원, 대손 충당금 4,000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개를. 그럼 전기해 볼게요. 여기에 얼마 들어가냐? 여기에 4,000원 들어가요. 4,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얼마 줄여야 돼요? 4,000원 줄여 4,000원. 대손.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서 충당금이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쪽이 얼마? 10,000원 되잖아요. 10,000원. 그럼 이쪽이 5,000원이잖아요. 여기 얼마겠어요? 그러면 양쪽 같으려면 5,000원이겠죠. 5,000원. 이게 뭐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아 이게 올해 대손 설정한 거구나. 그럼 결국 얘가 뭐 잡은 걸까요? 대손 상각 비 잡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원칙 수익 성격이 차변 쪽에서 오고 비용 성격이 대변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얘 분개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얼마냐면은 5,000원 5,000원 이렇게 분개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차변에 오잖아요. 비용을 인식할 때 차변에 오니까
그 관련되는 계정 상대편이 반대쪽에 오잖아요.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에 적히는 5,000원이 결국 뭐 잡을 때 잡힌 거예요. 비용 잡을 때 잡힌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편 이름이 대손상각 B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비용 성격들은 그 계정 과목 대변에 올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비용이 차변에 적혀야 되니까 그 상대편 계정 과목 대변에 오잖아요. 대변에 온다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그 공부하시면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답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냥 분석만 해본 거고요. 나머지를 쭉 적으시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자료가 나와 있죠? 현금주의 자료. 매출채권 얼마 들어왔대 현금? 50만 원. 여기다 적으세요. 50만 원. 선수금 얼마 받았대요? 15만 8천 원. 좀 여기까지 다 되죠 일단.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자료 보니까 거기 50만 원 현금 받은 거에 매출 애누리 환입과 매출 할인이 6천 원과 2천 원 각각 차감돼 있대죠. 그 얘기는 이 50만 원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얘기, 안 돼 있다는 얘기. 포함 안 돼 있다는 얘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매출 애누리 환입과 매출 할인이 생긴 것만큼 현금 받아요, 못 받아요? 현금 못 받는 거니까 현금 받은 거에 포함 안 돼 있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표시해 줘야 돼요? 별도로 매출 채권 줄이는 걸로 표시하죠, 여기다가.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얼마씩 적으면 돼요? 매출 채권 줄이는 거니까 얼마씩? 6,000원과 2,000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나와 있는 거. 그럼 다 됐죠? 그럼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거 더하고 이거 빼면 여기 뭐가 나와요? 매출. 이거 더하고 이거 빼면 뭐 나와요? 매출. 둘 다 발생주의 숫자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이 두 개 더하면 그게 답이에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해보시고. 책에는 1089페이지에 해답에 있는데, 책은 제가 칠판에 한 걸 어떻게 한 거죠?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합칠 수 있는 건 매출이 생기는 쪽하고 현금이 생기는 쪽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치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거기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일단 이쪽에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66만 원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그 66만 원은 총 매출액일까요? 순 매출액일까요? 그 66만 원은 총 매출액이에요? 순 매출액이에요? 이게 총 매출액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왜 이게 총 매출액이냐면 여기 보세요. 분석할 때 매출 애누리 하니까 매출안이 여기 대변에 들어갔죠. 이게 대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더하고 뺐잖아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이 매출액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상에서 뭘 물어봤냐면 단기 매출액 물어봤는데 거기는 원래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단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더 정확한 거지만 시험에서 만약에 이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매출액을 물어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반적으로 순매출액을 물어본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순매출액 쓰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 순매출액 찾고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답이 이게 아니죠, 이게. 이게 아니고 뭘 빼야 답이에요? 이 두 개를 빼야 답이에요, 두 개. 그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아예 순매출액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처음부터 분석할 때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집어넣지 않으면요. 알아서 무슨 매출액이 나와요? 순매출액이 나와요. 이걸 안 집어넣으면. 그런데 처음 공부할 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왜냐면 처음에는 이걸 집어넣어보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고요. 집어넣으니까 총매출액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되고 빼야지만 순매출액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아, 순매출액 찾을 때는 아예 집어넣지 않으면 처음부터 순매출액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매입액으로 갈게요. 그 매입액이라고 하는 건 현금 유출과 관련돼 있어 현금 유입과 관련돼 있어요. 매입액은 현금 유출과 관련돼 유출.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가요. 물건을 사올 때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만 주고 샀다. 현금만. 이거 매입이든 상품이든
모든 물건에서 현금만 주고 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 차이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건 무슨 매입하기 때문에? 외상 매입하기 때문에. 또는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현금을 먼저 주기 때문에. 바로 그때 생기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매입 채무와 선급금이죠. 이거 해보나 마나. 그래서 거기 밑에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나는 게 매입 채무와 선급금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매입 채무 계정과 선급금 계정을 T 계정 분석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이건 바로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90페이지 예제 4번이 나오는데, 천천히 같이 할 테니까 같이 하세요. 연습장에다가. 추가 자료 1번에 매입 채무 계정과 선급금 계정이 나와 있으면 이거 만드세요.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매입 채무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매입 채무 부채죠. 선급금은요? 자산이고. 자, 그럼 얘가 부채면요. 일단 기초금액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선급금은요? 그 기초기만이 얼마예요? 여기 6만원과 65,000원. 그 다음에요. 여기가 27,000원, 3만원. 여기까지 빨리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 두 가지 계정 과목 잘 보시면요. 얘는 현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현금이 나가는 건가요?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현금이 나가는 거. 현금 유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식부기 원리를 잠깐 보세요. 우리 복식부기 원리상 현금이 나갈 땐 현금이 어느 쪽에 적힐 수밖에 없어요. 현금이. 대변에 적혀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그러면 현금 나갔을 때 그것과 관련되는 계정이 차변에 오겠죠. 예를 들어 그게 매입 채무를 지급한 거라면 매입 채무. 먼저 계약금 준 거라면 선급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유출이 있는 계정 과목들은 그 현금이 나갔을 때 그 해당 계정 과목 어느 쪽에 적힐 수밖에 없다? 차변에 적혀요. 차변에. 전기에 해보면.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해보나 마나 현금이 나가는 게 어느 쪽이다? 다 이쪽이에요. 현금 유출되는 게 다 이쪽이에요. 이걸 좀 잘 아세요. 현금 나가는 거. 현금 나가는 게 이쪽에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럼 반대쪽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반대쪽에는 발생주의가 나오겠죠. 발생주의. 매입액. 이렇게. 그럼 거기 밑에 자료 보니까 현금주의 자료가 주어져 있죠. 추가 자료 2번에. 매입 채무에서 현금 나간 거 얼마래요? 40만 원. 여기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선급금 지급한 게 얼마래요? 8만 9천 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매입 애누리 환출과 매입 할인이 있죠. 그 둘 다 뭐를 줄이는 겁니까? 매입 채무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것만큼 현금이 들러가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 환출과 매입 할인만큼.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겠죠. 적으세요. 매입 애누리 환출과 매입 할인. 만약에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난 모르겠다. 왜 이쪽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걸 분개를 해보세요. 분개를 한 번만 해보면 우리가 매입 애누리 환출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매입 채무. 그게 얼마죠? 매입 애누리 환출이? 4,000원이면 매입 채무 4,000원 대변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렇게 분개가 되거든요. 분개가. 그러니까 요게 매입 채무 계정 어느 쪽에 적혀요? 차변에 적혀요. 차변에. 차변에 적히는구나. 이게 매입 채무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4,000원 적힌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얼마냐면 3,000원. 그러면 답은
다 더한 다음에 빼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메이백. 다 더한 다음에 빼면 메이백.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그게 책에 보면 1091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두 개를 합쳐놨죠, 책에는. 여러분 다음부터 합쳐서 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찢었는데 합쳐서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합쳐서 하니까 메이백이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래서 얼마라고 나와요, 거기? 49만 8천 원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총 메이백입니까? 순 메이백입니까? 총 메이백이에요. 왜 총 메이백이냐면은 이게 더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게 더해져서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더해져 있으면 총 메이백이죠. 순 메이백 찾으려면 이 두 개죠. 어떻게 돼요? 빼야 돼요. 그 밑에. 그래서 아, 이거 빼야 순 메이백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연습 문제 좀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표시냐면은 1114페이지 1114페이지 거기 문제 2번이 있고요. 맨 밑에 문제 4번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지금 하세요. 1114페이지 문제 2번 하고요. 문제 4번이요. 그 문제 2번 다 하신 분들 문제 4번까지 하고 계시죠, 지금?
먼저 문제 2번만 먼저 맞춰드릴게요. 문제 2번은 다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문제 4번은 조금 이따 할게요. 문제 2번 먼저 보시면 요구사항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출액 구해라. 발생주의 물어본 거예요? 현금주의 물어본 거예요? 발생주의 물어본 거죠. 그럼 자료를 반드시 뭘 주겠어요? 현금주의 자료 준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동전의 앞뒷면이라니까요. 한쪽을 주고 한쪽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밑에 현금 회수액 나왔죠? 현금 회수액. 계정 과목이 두 가지 나와 있고 그러면 기초기말 적었어요. 자, 기초기말 적었죠. 이렇게. 다 적었으면 적는 원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분명히 현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현금이 들어오는 건 항상 이쪽에 현금이 와요. 복식부기 원리. 그래서 여기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반대쪽에 뭐가 온다고요? 수익. 수익이 항상 차변에 온다니까요. 매출. 비용은 어느 쪽에 온다고요? 대변에 와요. 이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는 거 언제예요? 대손상각비 잡을 때죠. 비용이 이쪽에 오잖아요. 비용. 거기 대손상각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5,000원. 여기가 25,000원이라는 얘기. 이게 25,000원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5만원 되죠. 여기서 이 문제 핵심은 여기 있는 5만원이 일로 간다는 걸 아느냐 이거예요. 대손 처리된 거는 매출 채권과 상계된 거니까 여기 5만원. 이게 이 문제 핵심이고 일단 여길 집어넣어서 이걸 찾아서 일로 가는 거. 이게 이 문제에서는 일단 핵심이고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이제 다 됐어요. 뭐만 하면 이거 알아야지 이거. 현금 들어온 게 거기 500. 그럼 다 됐네요. 더하고 빼면 답 나오겠죠? 그럼 돼요. 여러분이 나머지 다 찾고 4번도 하세요. 4번도 하는데 4번은 요구사항이 뭡니까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뭘 물어본 겁니까? 발생주의. 매출 총이익은 뭐 찾고 뭐 찾아야 돼? 매출액과 매출원가 찾아야죠. 못하신 거 해보세요 지금. 같이 맞춰드릴 테니까. 자, 이 4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많은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잘 푸셔야 되는데 일단요. 매출 채권과 관련된 계정을 분석하면 뭘 찾을 수 있어요? 매출. 매입 채무랑 관련된 걸 분석하면 매입. 재고자산 관련된 계정 분석해야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자산 계정은 이렇게 T 계정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손익계산서 양식상 매출 원가가 기초, 매입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매출 채권 보세요. 여기서 매출 채권이 기초 기말 주어진 거 다 적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아 현금이 이쪽이구나라는 현금주의 금액을 알면 되고요. 매출 애누리 환입이 거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적을 줄 알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데 적고 나서 빼니까 얘가 나오고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대부분 다 함정에 빠져요. 아 매출액이구나. 흥분해가지고 여기다 매출액 160 적죠 이렇게. 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무슨 매출액? 순매출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매출액 갖다 적어야 돼요. 근데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총매출액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다 갖다 적을 땐 15,000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좀 더 잘하게 되면 아 어차피 이거 순매출액 적을 거면 이걸 처음부터 안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순매출액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실력 쌓이면 그렇게 하고 처음 할 때는 꼭 집어넣었다가 빼보고 그래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얼마 돼야 돼요? 158만 5천 원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 출제하면 사소한 데서 틀린다니까 큰 건 다 이해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매입채물 분석하면 기초와 기말이 있고 현금이 이쪽이란 건 이제 알죠. 그러면 매입 할인 적고 매입이 나오는데 이 금액 나오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갖다 그냥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매입액을 그냥 여기다 138만 원 적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이 순매입액. 그런데 여기서 분석한 건 분명히 매입 할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매입액이에요. 일로 넘기려면 10,000원 빼고 넘겨야 돼. 10,000원 빼고. 순매입액은 순매입액.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니라 137만이 돼야 돼. 7만. 그러니까 더하고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122만이 되고요. 빼니까 답은 36만 5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하세요. 17장이 끝난 거고요. 우리 18장의 연습 문제 풀 거예요. 몇 페이지 넘기시냐면은 연습 문제 1206페이지요. 1206페이지. 1206페이지 보시면 객관식 사례 1번과 2번 있는데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1206페이지에 객관식 1번과 2번. 지금 해보세요. 그 1번 문제 푸실 때요. 매출 채권 계정과 전수금 계정 붙여서 하세요. 매출 채권 전수금
자, 먼저 1번 문제 확인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번 문제 또 풀어 드릴 테니까 일단 1번 보세요. 자, 1번이 요구사항 보세요.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로부터 현금 유입액. 뭘 물어본 거예요? 현금주의. 그러니까 자료가 뭐가 지금 발생주의. 현금주의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선수금 계정이 매출과 관련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석해야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기초, 기말 적는 건 다 하실 거고요. 얘도 기초, 기말 다 적으셨을 거고 이제 분석을 좀 해봐요. 일단 얘가 현금 유입과 관련된 현금이 이쪽에 들어온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현금이란 말이에요. 발생주의 수익이 반대쪽인데 매출액이 주어져 있죠. 570이라고. 맞거든요. 570. 다 됐는데 뭐 해야 되냐면 대손 충당금 계정을 분석해 보니까 대손 상각비가 얼마라고요? 15,000원이고 이쪽에 오는 거 알겠어요? 이쪽에 오니까 더하고 빼니까 얼마 차이 나요? 5,000원 차이 나고 이게 뭐예요? 대손 처리된 거죠. 이 5,000원이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이렇게. 아 여기 5,000원 들어.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모르는 게 하나 나오죠. 안 배운 게 외화 환산 차손 매출채권 갑자기 나오니 이거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 일단 원칙은 이거예요. 수익 성격이면 이쪽이고요. 비용은 이쪽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개를 하세요. 자기가 처음 나와서 어느 쪽에 적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매출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분개를 꼭 하세요. 이쪽에 가보시면 분명히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매출 채권이 감소됐을 거고 외화 환산 차손은 이쪽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분개는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분개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분개만 하면 이 외환산 차손은 매출 채권 계정 어느 쪽에 적혀야 돼요? 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 대변이잖아요. 대변. 아 매출 채권 계정 대변에 적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비용 성격인 것들은 대변으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 대변으로. 그러니까 매출 채권 계정 대변에 적히는 거야 이게. 그만큼 매출 채권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처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개만 해보면 된다니까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답은 다 더하고 빼면 나오잖아요.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함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함정이 없는 문제예요. 함정이 없어서 다 맞출 텐데 이 정도는. 나중에 제가 이걸 만약 출제하면은 여기다 함정을 이렇게 넣어요. 어떻게 넣냐면 그 자료에다가 매출 할인이라고 해서 매출 할인이 3만원 있다고 줄 거예요. 제가 출제하면 이 문제 똑같이 내고 이걸 자료로 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답이 나와요? 매출 할인 3만원이 있다고 거기다 자료 줬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럼 답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이 문제. 지금 보면서 매출 할인을 어느 쪽에 적어야지? 매출 할인을 매출 채권 계정 이쪽에 적는 거지 매출 할인. 이거 매출 할인 이쪽에 적는다고 배웠잖아요. 매출 할인 이쪽. 여기다 매출 할인 3만원 적고 똑같이 570 집어넣고 그러면 답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려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매출 할인을 줬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매출액이라고 돼요? 여기 순매출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3만원 더하고 출발하든지 3만원 안 더할 거라면 이걸 집어넣지 말아야죠.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도 혼동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나오면 갑자기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정확하게.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됐나요? 2번 문제 하세요. 이제 2번. 2번은 매입이랑 관련돼 있고 맨 끝에 요구사항은 매입처에 대한 현금 유출액. 무슨 주의 물어본 겁니까? 현금주의.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이 문제 조금 어렵죠, 약간. 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근데 그 기본적으로요, 그 원리를 좀 잘 이해하시면 아무리 복잡해도 적는 건 똑같은데요. 일단 상품이란 개정 과목이 있고 매입 채무랑 선급금이란 개정 과목이 있으면 기초와 기말을 적으세요. 기초와 기말, 기초와 기말.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현금 유출이 있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현금이 이쪽에 나오고요. 발생주의 매입이 이쪽 반대쪽에 나와요. 비용 성격은 이쪽이고요. 수익 성격은 이쪽이에요. 비용 성격은 이쪽이고요. 이렇게 수익 성격은 이쪽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일단 매입액을 찾아가지고 요 매입액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분석해야 되고 이 금액이 일로 와서 현금 유출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추가적으로 나온 게 첫 번째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여기다 적는 거죠. 매출원가. 상품이 감소해서 매출원가니까. 그 다음에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이 얘랑 관련되어 있는데 매입 채무랑 처음 나오니까 모르겠죠. 모르면 분계를 해보세요. 아니면 수익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든지. 보시면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 채무를 줄여야겠죠. 매입 채무를 3만 원 줄이면서 대변에 뭐 잡았겠어요? 채무 면제이익 또는 채무 조정이익 이렇게 잡았을 테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게 잡히면서 매입 채무가 줄잖아요. 매입 채무 계정 어느 쪽에 들어가요? 차변에 들어가는구나. 차변에. 매입 채무 줄이는 걸로 이렇게 알 수 있고 외화환산 차익도 분계해보면 되겠죠. 이거 안 해봐도 되죠. 분계해보면 이쪽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쪽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하고 전기요리 수용 손실 이거 다 상품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비용 생기는 것들이 상품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이쪽에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분개해 보시면 돼요. 모르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 적고 나니까 여기 더하고 빼니까 이게 매입액이 나오고 이 매입액을 여기다 갖다 적으니까 더하고 빼니까 얘가 나오거든요. 현금 유출에. 답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티계정 분석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현금주의 자료가 주어지면 발생주의 찾을 수 있고 발생주의 나오면 현금주의 찾을 수 있구나. 이걸 연습해 보시고요. 내일 오시면 뭐 할 거냐면 일단 내일 7시부터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강의는. 그래서 내일 오시면은 여러분들 그 18장에 1123페이지에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거기 활동 구분하는 거.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125페이지에 현금 흐름의 구분, 그 활동 구분하는 거. 그걸 내일 할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1129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 있죠. 요거 가지고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할 텐데 간접법으로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법 할 거예요. 그래서 간접법과 직접법이 어떻게 다른지 예습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내일 18장 거의 많이 할 거고요. 못한 부분은 모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